박순덕은 새벽 5시에 일어나 75세의 몸을 이끌고 아파트 복도로 나섰다. 40년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걸레질, 쓸기, 닦기. 사람들은 그녀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듯했다. 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8층에서 내려온 며느리 박미선이 차갑게 말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아침부터 참 시끄럽게도 청소하시네요. 남들 다 일어나기도 전에 시끄럽게. 좀 조용히 할 수는 없어요? 미선은 순덕이 대답하기도 전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순덕은 미선이 사라진 뒤에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최준호 소장은 주민들의 불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순덕을 불러 세웠다. 순덕 아주머니 15동 주민이 또 전화했어요. 화장실 청소 상태가 엉망이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발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호는 못 들은 척하며 서류를 뒤적였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낡은 원룸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래된 컴퓨터를 켜고 이금순이라는 필명으로 로그인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금순 작가님, 새 작품 언제 나오나요? 선생님 책을 읽고 엄마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덕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14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청소부 박순덕과 작가 이금순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 출판사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금순 작가님, 신작 출간을 위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은 망설이다가 이메일을 삭제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런 순덕에게도 몇 안 되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동네 도서관에 사서 정현주는 순덕이 자주 책을 빌리러 오는 걸 알고 있었다. 순덕 이모, 오늘은 어떤 책 찾으세요? 그냥 둘러보려고요. 현주는 순덕이 문학 코너, 특히 이금순 작가 책들 앞에서 오래 머무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순덕의 눈빛이 다른 때와 달리 반짝이는 것도. 이 작가 책 정말 좋죠? 이모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참 진실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마치 직접 경험한 이야기 같다니까요. 그리고 노인정의 김영수 할아버지. 40년간 국어교사였던 그는 순덕의 손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다. 순덕아, 너 손에 펜 굳은 살이 있네. 뭔 소리예요? 글 쓰는 사람 손이야. 나도 40년간 학생들 글 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 순덕은 당황했지만 영수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누구에게든 비밀은 있는 법이지. 하지만 언제까지 숨기고 살 건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순덕은 젊은 여자가 이금순 작가의 책을 들고 전화하는 걸 목격했다. 네, 실장님. 이금순 작가 아직 못 찾았어요. 정말 어디 계신지. 여자는 이민지 대형 출판사의 편집자였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작가. 왜 찾으시나요? 민지는 놀라며 돌아봤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출판사에서 이분을 찾고 있거든요. 왜요? 요즘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원해요. 이금순 작가의 글은 정말 진실해요.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순덕의 가슴이 뛰었다. 만약 그 작가가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그럴 리 없어요. 이런 깊이 있는 글을 쓰는 분이 평범할 리가요. 하지만 순덕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미선은 순덕을 더욱 심하게 구박했다. 어머니, 청소비 받으면서 집에서는 놀고만 계세요? 준호 학원비도 밀렸는데. 미안해. 더 일자리를 알아볼게.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일자리가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준호 소장은 아예 면박을 주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민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연세가 연세인데 무리하지 마세요. 순덕은 무너져 내렸다. 4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했는데 이제 그것마저 잃게 되는 건가?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다. 현주가 먼저 나섰다. 관리사무소장님, 순덕 이모가 뭘 잘못했나요? 그게 나이가 있다 보니
제가 매일 봤는데 이모만큼 성실한 분 없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파트를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시는데요. 영수 할아버지도 나타났다. 준호야, 순덕이가 40년간 이 아파트를 지킨 건 알고 있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마라. 경험과 성실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나? 그리고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민지였다. 그녀가 관리사무소에 나타났다. 저분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준호는 어리둥절했다. 누구신데요? 대한출판사 편집자 이민지입니다. 혹시 박순덕 분 계신가요? 민지는 며칠 전 우연히 순덕과 나눈 대화를 생각해봤다. 그때 순덕이 말한 것들, 이금순 작가의 작품 속 문장들과 너무나 흡사했다. 혹시 순덕님이시죠? 순덕은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이금순 작가님. 맞죠? 주변이 조용해졌다. 준호도, 현주도, 영수도 모두 순덕을 바라봤다.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민지가 외쳤다. 정말요? 정말 이금순 작가님이세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아니에요. 완전 말이 돼요. 그런 진실한 글을 쓸 수 있는 건 실제로 겪은 분만 가능해요. 현주가 손뼉을 쳤다. 저도 느꼈어요. 이모가 책을 보시는 눈빛이 남달랐거든요. 영수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내가 맞췄지? 준호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14권이나 냈어요. 민지가 대신 대답했다. 소식은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졌다.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박순덕이 유명한 작가라니. 주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15동의 까칠한 주민들은 여전히 시큰둥했다. 그래봤자 청소는 못하잖아. 하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순덕을 응원했다. 와, 우리 아파트에 유명 작가가 살았네. 그동안 몰라뵙고 죄송했습니다.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선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어머니, 그럼 인쇄 수입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미선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미선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민지는 순덕을 출판사로 모셨다. 임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로 맞았다. 이금순 작가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세요? 순덕은 환하게 웃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요. 청소하는 사람, 경비하는 사람, 평생 가족을 뒷바라지한 사람들. 그분들도 모두 소중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출판사 사장이 나섰다. 그 책 꼭 내고 싶습니다. 계약금도 대폭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드리죠. 제 책 수익의 일부를 청소원, 경비원 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감동했다. 현주는 순덕의 첫 번째 공식 팬클럽을 만들었다. 영수는 순덕의 원고를 교정해주겠다고 자원했다. 민지는 전담 편집자가 되어 순덕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심지어 준호도 마음을 바꿔 순덕에게 사과했다.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계속 일하세요. 아니, 하시고 싶으시면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글 쓰는 시간도 필요해서 주 3일만 할래요. 물론이죠. 가장 큰 변화는 순덕 자신이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미선이 또 돈을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선아, 이제는 안 돼. 네가 일을 해서 준호를 키워. 하지만 어머니가 작가면 내 돈은 내가 번 거야. 네가 받을 이유가 없어. 6개월 후 순덕의 신작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출간됐다. 첫날부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서점에서 열린 사인회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섰다. 작가님, 75세에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늦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세상에는 소중한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한 독자가 물었다. 작가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인회가 끝난 후 현주와 영수, 민지가 다가왔다. 축하해요, 순덕 이모.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순덕은 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1년 후 순덕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작업실도 따로 마련했다. 벽에는 이금순 작가 신작 출간 기념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장학재단 설립 기사가 붙어 있었다. 순덕은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원고를 쓰고 있었다. 제목은 75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문득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예전에는 청소를 하러 나갔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작가님, TV 출연 제안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기적의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요?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작가님을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껴요. 순덕은 웃었다. 민지양, 고마워요. 당신이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이야기가 소중하다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순덕은 다시 글을 썼다. 세상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보잘것없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들이다. 나 역시 75년간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나이가 많든 배움이 적든 평범한 일을 하든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순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복도에서 젊은 청소부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순덕은 그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청소부는 놀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그 사람도 분명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거야. 순덕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75세 베스트셀러 작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